그리고 특히 또 두 분이 너무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하시는 모습에 정말 트리즈를 좋아하시고 이 좋은 거를 남들한테 이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 신기업들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트리즈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지금 저는 현재 한국 트리즈 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매년 학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별별 학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곳인데 거기 총무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트리즈라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작년 3월까지 LG전자 생산기술원이라는 곳에서 트리즈 관련된 컨설팅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걸로 나가서 이렇게 좀 일을 좀 재미있게 해볼까 해서 충분히 꿈을 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계공학을 공부했고요. 밑에 제 연락처 다 적혀 있으니까 혹시 본 강의를 들으시고 뭔가 더 궁금한 게 있거나 항의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제 트리즈에 대해서 많은 자세한 소개를 해주신 게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도대체 트리즈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다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려볼 텐데 여러분 여우가 두루미 이소구가 잘 아시나요? 네. 네, 아시죠? 저 여우 집에 놀러 갔더니 두루미한테 어떻게 줬어요? 이렇게 널쩍한 접시에 밥을 줬어요. 그랬더니 먹었나요? 못 먹었나요? 못 먹었죠. 그래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다음에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저렇게 주둥이가 긴 형에 담아가지고 음식을 줄 거야. 그러면 아마 골탕 먹겠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소부와의 교훈은 배려입니다. 배려. 내가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나를 절대 배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이죠. 그래서 이 여우는 못 먹었죠. 왜 못 먹었을까요? 자, 이거 어떻게 먹으면 돼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들고 마시면 되는 거였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여우는 왜 못 먹었다고요? 여우 세계에서는 주둥이가 긴 병에 담긴 음식은 먹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혹시 먹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질 않는 거죠. 자기 세계에서의 가진 아주 커다란 모순이고 그건 모순이라고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죠. 혹시 먹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만 해도 우리한테는 아주 멋진 솔루션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트리즈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역할은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세계에서는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질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트리즈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질문을 던졌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대전에 있는 국립과학관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발명 체험을 하는 코너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코너가 너무 외진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런 발명 체험하기 조용하고 좋아요. 외진돼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못 찾아와요. 어디에 있는지. 또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게 참 좋긴 한데 사람들이 잘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리즈한테 물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트리즈는 과거의 수많은 투표를 잘 분석해가지고 이런 뭔가 새로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지혜들을 잘 모아놓은 게 트리즈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트리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뭔가 해로운 게 있다면 이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나한테 해로운 건 뭐예요? 너무 외진 곳에 있는 나의 부스가 해로운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로운 것을 이렇게 이용해 볼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전시회장 부스 앞에다가 커다랗게 써붙였어요. 부스 숨바꼭질 찾을 때는 찾아봐. 야, 찾아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을 준다. 이렇게 했더니 부스가 미어 터졌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들게 찾았습니다. 선물 주세요. 이왕이면 온 김에 체험도 하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틀 동안 200여 명 넘는 학생들을 상대로 트리즈를 활용한 발명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의 이 강의 들으신 것 같이 과연 이럴 수도 있을까 저럴 수도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을 던져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트리즈의 도움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멋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트리즈가 준다. 멋진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트리즈가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협회 행사에 와서 학회를 소개하는 게 좀 이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소개할 건 해야죠. 그래서 협회와 학회는 되게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상호 발전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학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학술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학술대회를 여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학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리즈를 널리 보급하고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년 국내 학회와 국제 학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포스코의 혁신지원실 상무이신 김세현 회장께서 회장을 맡고 계시고 자문위원장으로 예전 그 농심 회장이신 손욱 교수님,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총무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자, 주요 활동으로는 저희가 1년에 2차례 학회를 엽니다. 매년 7월에는 국제학회를 열어요. 그래서 국제학회가 이제 유럽, 러시아, 일본, 한국이 있는데 한국이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그런 훌륭한 학회입니다. 올해는 7월달에 행사를 열어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학회도 매월 한 차례 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양한 이런 문헌 발간과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매월 트리즈 포럼이라는 걸 행사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밖에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뭔가 많은 분들한테 자기들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난달에는 이제 포스코의 이익준 부장께서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다음 주네요. 10월 24일 날 포스코 센터에서 SK 하이닉스 조준희 총리께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되어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이트 주소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7월에 열었던 학회가 되게 성대하게 열렸는데 간단히 제가 사진으로 좀 담아왔어요.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의 학회였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특허 청장이세요. 자, 외국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셨고요. 여기 사이먼 리트비 박사와 일본의 나카가와도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러시아 마스터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고요. 저녁 만찬에서 소주 마시는 법을 가르쳐주는 화면입니다. 자, 올해는 39편의 국내 논문이 발표됐고 마지막에 이렇게 우수 논문 시상까지 하는 행사를 가졌고요. 올해는 특별히 국제 트리즈협회 마트리즈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지금 현재 협의 중이면서 아마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게 되면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한국 혁신 기업들 몇몇 대기업들이 실제 어떻게 트리즈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현황은 제가 비밀을 가서 빼온 게 아니라 이분들이 대외 학회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썸머리를 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국내 트리즈를 최초로 도입했던 회사가 어디냐? LG전자의 생산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트리즈를 제일 많이 잘 활용한 곳 삼성전자이지만 처음에 도입했던 것은 LG전자의 생산기술인데요. 이게 2008년도 4월달에 일본의 니케이 미케니컬이라는 그 잡지에 실린 기사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트리즈의 아시아에서의 최초 조근카드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나왔다. 이 아이데이션 인터내셔널 여기 회사의 그 이노베이션 워크벤치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공조기, 에어컨의 소음 절감에 트리즈를 활용했다는 기사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7월달에 일본 학회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마침 이 잡지에 기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원본을 구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런 것처럼 이 뒤에 원본을 구해줬어요. 자, 1998년도의 기사인 거죠. 그래서 한국이 이런 공족의 소음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찾고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제한하는 여러 가지 발명 원리도 이용하고 그렇게 해결을 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시면 많이들 보셨겠지만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트리지를 잘 활용하는 나라예요. 여기 보시는 그 뉴스에 보시면 세계적인 경제 잡지인 포브스지에 따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실린 이야기예요. 올해 3월 달에 과연 삼성을 그토록 혁신적인 회사로 만든 게 도대체 뭐야? 답은 세 글자, 트리지라는 거죠. 그래서 트리지를 도입을 해서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힘썼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삼성이 트리지를 통해서 바뀐 게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 이게 뭐예요? 뭔가 누군가가 시장에 뭔가를 내놓으면 열심히 빨리 따라잡아 버리는 전략이죠. 그런데 우리도 뭔가 시장을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노버티브 리더 전략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은 경영층에서 폭넓은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꼭 짚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반복 가능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서의 트리지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 가능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한 사례가 다른 문제 해결을 하는 또 적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만의 문제 해결의 지혜가 생길 수 있게 하는 게 트리지가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서는 특히 대기업 위주인데 문제 해결과 이런 핵심 특허 확보에 트리지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 기술과 핵심 프로젝트 수행하는 데 활용하면서 트리지 엘리트 육성에 힘을 쓰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리지 대학을 설립해서 광범위한 교육을 통한 뭔가 문제 해결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전략적인 R&D 과제의 특허 확보를 위해서 트리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성격이 다르게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디자인 포 식스 시그마라는 방법론과 잘 결합을 시켜가지고 활용을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삼성전자, 자, 이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인 데이터일 수 있을 거예요. 삼성은 1998년도에 트리지를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년간의 워밍업 기간을 가진 다음에 2001년도에 트리지 팀을 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전문가도 초빙을 하고 삼성 내에 트리지 협회를 결성을 해서 각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모으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뭔가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매년 말에 자기 자사에서 만들어진 결과들을 공유하는 사내 컨퍼런스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이 확산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커뮤니티도 결성을 하고 자체적인 소프트웨어인 아이스파크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자기들이 해결한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부터는 자사내의 최고의 트리지 전문가인 트리지 프로를 육성을 하기 시작하고 매월 트리지 시너십 카운실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계열사의 트리지 전문가들이 한데 모이는 거예요. 매월 한 번씩.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 해결 사례도 공유하고 자기 고민거리도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각 계열사의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하게 가능했던 것은 이 삼성 내에 구축된 아주 체계적인 교육 체계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거 기본 과정, 입사를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온라인 과정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희망자에 한해서 레벨 1, 2, 3 이렇게 교육 체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뭐 2일, 3일 그 정도의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일주일, 2주일, 뭐 10주 이런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또 특징이 있는 것은 현업의 과제와 연계시켜가지고 교육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 성과가 어떻게 있는가를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012년 데이터만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2012년에는 392개의 과제를 통해서 154건의 특허를 확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혁신적인 제품에 트리지가 기여하지 않은 게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과제가 42%, 그 다음에 더불어서 품질 향상에 대한 과제가 41%,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원가 절감은 단지 9%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원가를 조금 저렴하게 한 것보다는 핵심적인 기술을 발굴하는 데 트리지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